이 몸이 1000량이면은 몸이 눈이 900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눈은 이 오장육부 감각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이 말을 못해도 살 수는 있지만은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생활에 곤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과학회에서 눈의 날을 정해서 눈의 여러 가지 질환별로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강좌도 하고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해의 눈의 날 주제는 이제 눈물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구 건조증, 눈물이 부족해서 생긴 안구 건조증하고 또 눈물이 많이 자꾸 흐르는 눈물 흘림증,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부분은 이 건성환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철 날씨도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면은 많이들 이제 불편해하시는 게 건성환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3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30분 동안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다른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는 눈의 병원의 강박센터에 있는 최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눈물은 이 안약 한 방울의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정확히는 한 7마이크로리터 정도 되는데 굉장히 소량이죠. 이 눈물이 굉장히 소량이지만 눈물이 없으면 우리가 단 1초도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이 눈물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이 안구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해서 물체가 뚜렷이 보이게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눈의 여러 가지 세포에 물기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외부에 침입하는 균을 죽여주는 항균 작용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 다음에 외부의 자극을 갖다가 희석해주고 세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눈꺼풀 깜빡일 때 우리가 윤활 역할을 해서 이 빡빡하지 않게 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이러한 중요한 기능들을 이제 갖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건성환은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전에는 이제 눈물이 부족한 병이다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눈물이 부족한 것뿐이 아니라 이런 어떤 면역반이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눈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저하되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눈물 기능에 이상이 오는 눈물 기능 이상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층이 눈이 자꾸 마르면 이제 삼투압이 오르게 됩니다. 눈에 삼투압이 오르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눈 표면에 염증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증이 불안정해져서 여러 가지 눈이 불편하고 시력도 떨어지고 눈 표면에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통틀어서 우리가 건성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단순히 이렇게 눈물이 분비가 감소하고 눈물이 증발해서 눈물이 부족한 병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눈 표면, 눈꺼풀 또 눈물샘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눈물 기능 단위에 이상이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건성환이 온다. 이렇게 개념이 됐다가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표면에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눈물 성분이 변화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병으로 이제 이렇게 개념이 계속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도 많이 변해서 단순히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최근에는 이 눈물을 보충해 주는 것 플러스 염증을 치료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치료의 개념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안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이 건성환의 전체 유병률이 한 3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건성환을 이제 호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적습니다. 한 15%에서 10% 내외 이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동양인에서 건성환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성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눈물이 부족한 경우 이 수성 눈물에도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액층도 있고
물 성분도 있고 지방층도 있고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물 성분입니다. 그래서 물 성분이 적게 분비가 눈물샘에서 적게 나와서 눈물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다음에 물은 많이 나오는데 자꾸 말라서 많이 말라,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눈이 말라서 증발이 빨라져서 건조해지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염증이나 자가면역 질환, 알러지, 감염, 뭐 여러 가지 당뇨병 이런 또 콘택트 렌즈를 끼는 경우, 수술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건조증이 이제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이 잘 안 나오는 질환, 또 눈물은 잘 나오는데 자꾸 말라서 증발이 많아서 건조증이 오는 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쇼그렌병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아주 심각한 병이죠. 면역 질환으로 침샘도 마르고 눈물샘도 마르는 그런 이제 아주 심각한 병이 되겠고요. 이런 병 말고도 여러 가지 눈물이 마르는 그런 이제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눈물이 이제 빨리빨리 마르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눈꺼풀 이상이 있다든지 뭐 렌즈를 오래 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지방 성분이 이 파괴가 되는 경우, 이 점액층이 눈물층은 이제 세 개 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각막 표면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점액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성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성층이라는 건 이제 물이죠. 그 마지막 바깥층에 이제 지방층이 덮게 되는데 이 지방층은 이 눈꺼풀에서 지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이 막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 성분의 역할은 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성분이 잘 안 나오면은 안에 밑에 있는 수성층이 눈물층이 자꾸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눈꺼풀도 굉장히 건성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꺼풀에 이런 뭐 다래끼라든지 어떤 이 감염이 균이 들어가서 눈꺼풀 염증이 일어난다든지, 또 이렇게 속눈썹 밑에 안에 보면 이렇게 짜보면 노랗게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메이범선이라고 해서 눈꺼풀에 있는 지방이 나오는 구멍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마이범샘염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이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노랗게 이제 딱지가 져서 막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방이 잘 안 나오니까 눈이 자꾸 마르게 되고요. 또 이렇게 비듬이 많으신 분들, 또 지루성 피부가 있는 분들, 이렇게 지루성, 속눈썹 밑에 이렇게 딱지가 앉아서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경우, 지루성 눈꺼풀 염증인 경우에도 우리가 지방층이 잘 분비가 안 돼서 저렇게 눈이 자꾸 마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성함에 관련된 쇼그렌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샘이 마르고 눈물샘이 마르고 이런 병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에 잘 생기고 이렇게 아주 눈이 심하게 마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입도 마르고요. 그다음에 이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루푸스 이런 병하고 같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주 눈이 건조해지면서 입도 마르고 그러신 분들은 특히 갱년기 중년 여성분들이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꼭 정면 검진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쇼그렌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네, 건성함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은요, 역시 이 여름에는 에어컨, 실내에 너무 이제 자꾸 에어컨을 틀고, 또 겨울에는 또 이 온풍기 같은 거를 자꾸 틀면은 자꾸 실내가 건조해집니다. 또 이게 바람이 직접 눈에 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건조증이 더 심해지고, 또 뭐 옆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공기가 탁한 경우에도 우리가 건조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 최근에 이제 모니터 같은 걸 너무 오래 본다든지 이 게임기나 뭐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것을 이제 오래 보는 경우에 이 눈의 깜빡임 횟수가 1분에 한 12회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오래 집중하다 보면은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집중해서 보게 되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건조증이 생기는 게 되겠죠. 눈을 자꾸 깜빡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깜빡이지 않음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건조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샘에서 눈물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30%까지 건성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드실수록 건조증이 더 많이 온다. 눈물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눈물 분비량이 떨어진다 하는 거고요. 또 이 호르몬도 관계가 되는데요. 여성분들 폐경기 이후에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또 이 그 에스트로겐 같은 것을 이제 그 호르몬을 자꾸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것도 그 건성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쇼그렌병 같은 그 자가 면역 질환, 심각한 병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이 있거나 루푸스 이런 경우에도 쇼그렌 그 증후군을 갖다가 같이 동반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쇼그렌병이죠. 입이 이렇게 마릅니다. 눈도 마르고요. 아주 뭐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안구가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는 안구 돌출증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주 심각하게 안구 건조증이 오게 되겠죠. 눈꺼풀이 깜빡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자꾸 말라서 그 건조증이 오게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꺼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그 지방 분비가 안 돼서 눈이 자꾸 말라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항암 치료, 그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골수 이식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심한 건조증을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약을 먹어도 이렇게 건조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들로 이제 감기약이죠. 콧물약, 항히스타민제. 이 콧물약 먹으면은 굉장히 졸리기도 하거니와 눈이 입도 마르고 눈물이 자꾸 마릅니다. 또 뭐 요즘 뭐 프로작이나 이런 항우울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뇨제, 일부 고혈압 약들, 그다음에 이런 그 파킨슨병 약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조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택트 렌즈를 특히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한 분들은 소프트 렌즈는 그 함수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기를 자꾸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렌즈가. 그래서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더 심하게 건조증으로 고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식 수술 한 후에 라식 수술하면 이제 그 감각 신경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건조증이 잘 옵니다. 뭐 이런 것들 오메가 지방산, 뭐 비타민 A 이런 것들이 영양소가 부족해도 이렇게 건조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오메가 3나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드시는 것도 좀 건조증 예방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성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지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눈에 이렇게 이제 자극이 되면은 이 자극이 뇌로 이제 자극이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 신경을 통해서 눈물샘에 신경이 전달이 돼서 눈물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적당한 눈물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이런 사이클을 이제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눈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잘못된 신호를 뇌에다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호가 뇌에 전달이 돼서 이러한 눈물샘으로 가는 신호가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눈물이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섞인 눈물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눈은 더 불편하게 되고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니까 건조증이 오고 또 그게 자극이 돼서 다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이제 그 병리학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 단위, 눈물, 뇌, 눈물샘, 그 사이클의 이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변화, 전신 질환, 눈표면 질환, 뭐 수술 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투압이 증가하면은 염증을 일으켜서 그 자체로 염증 매개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것으로 눈물막이 불안정해져서 건조증이 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그 계속적인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이제 건조증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이제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일 많은 게 안구 자극 증상이죠. 이런 뭐 자결감, 피곤하고 눈부시고 쓰라리고 뻑뻑하고 이물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오후가 될수록 이제 이 오후가 될수록 더 이제 눈이 많이 증발이 되니까 오후가 될수록 더 그 건조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이런 TV를 본다든지 뭐 에어컨을 뭐 트는 실내에 오래 있는다든지 찬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환경들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좀 그 시력에도 장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흐리게 보이고 빛번짐 현상,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격자 무늬를 봐더라도 정상 눈물층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눈물층이 깨져서 건성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뿌옇게 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그 증상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진단이 가능한데요. 자체적으로도 이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극 증상이 있고 증상의 위치가 뭐 안 표면에 있으니까 그 따끔따끔하고 이런 그 깊은 통증이 아니고 아주 그 자극되는 그런 통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가면 더 심해지겠고 이런 뭐 증상의 기간이나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안과에서 하는 우리가 이제 안과 의사들이 하는 진단법인데요. 이런 파란색 형광물 형광 액을 눈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파랗게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한 후에 이렇게 잠깐 떠보라고 하면은 이 눈물막이 딱 염색이 되는데요. 보통 10초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10초 이상. 그러니까 눈 뜨고 10초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10초 이내로 이렇게 깨져버렸죠. 눈물층이 깨지고 심한 경우는 5초 이내로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오래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눈물막 파괴 시간, 영어로는 tear breakup time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 건조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오면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후에 검사를 해보면 이 눈물띠가 형성이 되는데 이 종이에 눈물이 적셔지는 이 길이를 갖고도 우리가 건조증이 있는지를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구 표면을 염색해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매범선을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염색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형광 파란색, 그 다음에 이런 녹색 염색, 빨간색 염색약 여러 가지 염색약을 써서 우리가 안구 표면이 염색이 되는지를 갖고도 우리가 건조증을 진단할 수가 있고, 뭐 형광 청소율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그다음에 우리가 삼투압을 측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혈청 내 자가혈청 검사를 해서 그런 건조증에 특이한 항체가 있는지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안과학회에서 여러 가지 병원, 대학병원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건조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이제 역시 건조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눈물막 파괴 시간이 5초 이하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220명 중에 162명이 눈물막 파괴되는 시간이 5초 이내. 그러니까 10초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빨리빨리 이제 눈물막이 깨져서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이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눈물이 빨리 말아서 자꾸 이런 데가 이제 깨져버린 거죠. 이런 설문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막 파괴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가 이런 증상들이 더 많습니다. 5초 이상인 경우는 조금 덜하죠, 증상이. 그래서 눈물막 파괴 시간이 건조증 증상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독서하기 힘들고 야간 운전, 컴퓨터 보기 힘들고 TV 시청에 문제가 있고 이런 증상들도 눈물막 파괴 시간이 빨리 깨지는 분들이 더 심하게 이런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눈물막 파괴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 5초 이상인 경우하고 그 이하인 경우하고 봤더니 역시 5초 이하 눈물막 파괴가 더 빨리 되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건성안의 이제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환경을 갖다 피하는 겁니다. 이 고온 건조한 환경, 냉난방기, 흡연, 자극을 주는 연기 같은 거, 장시간을 독서를 한다든지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임으로 인해서 환경을 개선만 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실내가 건조한 경우는 특히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가습기를 많이 틀어놓는 것이 좋고요. 선풍기, 에어컨 바람 직접 맞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약제들, 이런 약제들이 원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혈압약, 항우울제, 파킨슨병 치료제, 이런 감기약 같은 거,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약제들은 대표적인 게 인공 눈물입니다. 눈물이 부족하니까 인공 눈물을 넣어야죠. 이거를 안 넣으면은 이제 증상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고로 나온 것도 있고요. 우리가 피를 빼서 그 혈청을 분리해서 그거를 이제 희석을 해서 이렇게 눈물약으로 안약으로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그 자가혈청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항염 그 염증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염 작용을 갖고 있는 약제들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약품들 건강식품이죠. 오메가3, 리놀레이사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 외 심한 경우는 뭐 누점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눈물약은 이제 좋긴 한데요. 이 개봉을 한 상태에서 오래 쓰면 이제 이렇게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이제 약을 쓰면은 개봉을 하면 한 달 내에 쓰셔야 되거든요. 그 이상 놔두면은 이 균이 들어가서 약이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일회용으로 이렇게 이게 튜브에 들어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눈물약 그 자체가 면역 반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뭐 자체가 독성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오염되지 말라고 방부제가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방부제 자체가 또 눈에 이 독성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쓰시는 경우에는 이 요즘 일회용으로 나와 있는 방부제 없는 인공 눈물 같은 거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뭐 연고도 나와 있고 젤 타입도 나와 있고요. 젤을 한번 넣으시면 조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낮에 넣으셔도 특히 연고하고 달라서 그 시력장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젤 타입도 나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피를 뽑아서 혈청을 분리해서 넣는 자가혈청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염증 반응이 있어서 눈물막이 자꾸 불안정해져서 건조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치료해 주는 방향으로 이제 이런 호르몬 제제나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런 염증 치료 약도 안약으로 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많이 처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먹는 약도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눈물이 이제 아까 이제 이 후반부에 다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눈물이 눈물샘에서 나오면은 잘 적셔주고 노폐물을 잘 딱 씻은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위아래로 길이 있습니다. 하수구가 있어갖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하수구가 모여서 코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코로 눈물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 하수구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눈물이 부족하니까 이 하수구 누점이라고 해서 이 하수구 입구를 막아주는 조그만 이런 마개가 있어요. 플러그라고 그래서 이런 실리콘으로 된 이런 플러그 누점 마개 이런 것들을 해줘도 눈물이 이렇게 억지로 고여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조증 치료로 쓸 수가 있고요. 각막이 많이 눈이 손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뭐 양막 이식을 한다든지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한다든지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건조증 정도에 따른 이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2단계까지가 대개는 여기까지 이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요. 3단계, 4단계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조증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대개 1, 2단계의 증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1단계는 저렇게 노물증이 깨지는 정도, 2단계는 이렇게 미세하게 상처들이나 노출된 부위에 상처가 보이는 경우, 3단계인 경우 아주 심해서 이게 상피가 다 손상이 돼서 실타래 각막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필라멘트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단계까지 가면 이거는 아주 중증이 되겠습니다. 눈이 허옇게 변하고 구멍이 뚫리고 혈관이 들어가서 뿌옇게 되고 들러붙고 하는 아주 심각한 병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전신 질환을 동반하거나 그런 경우이고요. 대개는 이제 요 1, 2단계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환경만 개선해도 좋고 인공 눈물 넣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좋아지고요. 2단계까지 가면은 우리가 뭐 염증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누전 폐쇄를 한다든지 뭐 필요하면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까지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 2단계에다가 이제 혈청을 투여한다든지 뭐 렌즈를 낀다든지 어떤 수술적 요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아주 심각한 건조증이 아주 4단계 이상이 된 경우에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하는 환경, 눈을 자꾸 깜빡이는 것도 좋고요. 또 모니터 같은 거는 이렇게 높게 하는 것보다 낮게 하는 게 좋습니다. 높게 하면은 눈이 자꾸 이게 커지거든요. 조금 낮게 해줘야 우리가 좀 그 눈물이 좀 증발이 덜 되기 때문에 건조증의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꺼풀, 아까 눈꺼풀에 기름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지방 성분을 자꾸 이렇게 짜줘야 이 눈이 증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수건으로 세수하실 때 이렇게 얹어놓은 스포를 하신 다음에 이 눈을 자꾸 이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위, 그다음에 아래 이렇게 자꾸 짜줘서 마사지를 하면은 노랗게 그 지방 성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막히면은 건조증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눈도 굉장히 그 부드러워지고 건조증도 좋아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조증 유발하는 약을 쓰신다면은 이런 것을 이제 쓰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생선류, 견과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조증 예방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물이 없으면은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탄 1초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아주 극소량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이 우십시오. 슬플 때 많이 우시면은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